예.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 소개는 그냥 생략하고요. 음, 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교육 과정이란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좀 요구를 하셨어요. 이 주제는 생각보다는 조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 일반 주민도 계실 거고 또 음 뭐 교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교육청에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학부모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역 주민 뭐 또 교육 운동가, 마을 교육 운동가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 이 마을을 보면서도 '뭐야? 이 사람은 왜 학교 다음에 줄 마을이라 했을까? 마을의 학교인데 이 사람은 마을교육 공동체나 마을교육 생태계, 마을 학교를 잘 모르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 제목을 보고 '이 사람은 굳이 학교를 앞으로 가지고 온 걸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을 연결하려고 하는 캐캐묵은 사람인가?' 어 면 뭔가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을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구나.' 굉장히 이 용어를 봤을 때도 사실은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저를 부른 이유는 지금 이 용어를 놓고도 상당히 다른 해석과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용어에 대한 철학 혹은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실천 방법이 달라지겠죠. 저는 상당히 좀 오늘 고무적이었던 건 뭐냐면 음 실시간은 아니었지만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행사의 그 시작을 열어주는 건 저 처음 봤어요. 이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순천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전국의 뭐 지자체들을 보면 뭐 곡성도 좀 유명하죠. 그다음에 경기도 시흥이라든지 나름대로 뭐 학교 마을 연계한 어떤 교육 특구나 지구들이 많고요. 또 상당히 노력은 하지만 실제 이 지자체장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 이런 기관의 장들이 이런 실제 연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건 말로는 많이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어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 특히 시장님께서 이런 학교 말을 연결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건 제가 예상해 보건대 앞으로 순천은 전국의 다른 어떤 시보다 학교와 지역 혹은 학교와 마을을 연결할 때 아마 선도적인 곳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정말 학자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흥분되고 또 놀라운 일이고요. 순천이 앞으로 이런 학교와 마을의 연결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아마 좀 압도적이고 혹은 또 선풍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음.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이런 school-community linkage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실제 학교와 지역사회 혹은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관련된 문헌들을 봤더니 이 학술적 용어들은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school-community linkage 혹은 school-community partnership 이 용어들이 전 세계적인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 교육 공동체의 어떤 또 다른 이름으로 뭐 마을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생태계 등의 상당히 많은 이름을 부르고 있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마공하는 것 같아요. 마을 교육 공동체. 어찌 됐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굳이 외국에는 왜 이게 하이픈을 넣냐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용어에 혼돈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마을 학교나 혹은 학교 마을 교육과정이냐, 그냥 어 지역사회 연계 학교 교육과정이냐, 용어에 따라서 교육의 실천의 방향이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개념을 한번 선명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거, 이건 만남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은유고요. 보통은 링키지, 연결, 학교와 마을의 연결 내지는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협력이 맞고요.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기 보면 이 연결, 링키지 메커니즘,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메커니즘 세 개다. 왼쪽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학교라는 그 어떤 제도적 기관이 마을 혹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인 허브라든지 센터가 되는 거죠. 이건 1960년대 전후로 해서 커뮤니티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학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새마을운동 전후로 어 이 개념들이 강조됐죠. 그러니까 학교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적 기관으로서 상당히 기능을 수행했고요. 또 지역 사회를 좀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한때 군대 사회가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 마을의 허브라든지 센터라는 개념은 그래도 특정한 지역 공동체의 어떤 교육적, 문화적인 중심이 된다는 의미죠. 음. 그래서 이쪽 패러다임, 왼쪽 패러다임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전히 학교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문화와 관련해서는 중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학교가 바로 문화적인, 교육적인 허브고 센터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막 보면 학교 교육 과정 속의 마을이나 혹은 그야말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역교육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학교 중심적이고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교원들의 상당수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중심과 혹은 플랫폼, 센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들 중에서도 또 교육 관련된 사람 중에서도 오른쪽 위에 두 번째 패러다임, 이제 이거 다소 급진적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마을이 학교다. 이건 이제 마을 자체가 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일상적인 삶, 생활의 방식, 뭐 문화, 경제, 역사, 종교 등의 마을의 편재해 있는 일상적인 삶과 생활 세계가 곧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혁신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왜냐하면 교원들에게 인식된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국가가 제시한 문서화된 교육 과정이죠. 국가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고요. 또 의무 교육입니다. 이 의무 교육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강제 교육이죠. 반드시 이걸 가르치라는 강제를 하고요. 그 내용은 조금 개념이 어렵습니다만 스탠다드, 성취 기준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주면서 그것을 반드시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왼쪽 패러다임, 그러니까 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이 마을을 연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제 마을을 통한 교육을 할 때 그건 하나의 학습 자원으로 보는 거지 마을 자체가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마을이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온건한 방식은 마을에서의 일상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과 다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화된 교육 과정이나 혹은 서책화되어 있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 성취 기준을 중심을 놓고 지역에 있는
삶의 방식을 일상을 학교의 교육 과정과 연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교사들은 이것을 교육 과정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의 학습 경험을 마을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거죠. 자, 이거는 상당히 온건한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마을이 학교에서도 급진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래 학교들, 그러니까 전라북도로 예를 들면 수많은 학교 중에 한 5개 정도의 학교입니다. 지역에서의 삶을 학교에서의 암과 연결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기본 교과 이외에 지역 혹은 마을을 소재로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말하면 스쿨 서브젝트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바꾼다면, 우리말로 한글로 한번 바꿔본다면 이게 학교 교과목입니다. 그 학교만이 갖고 있는 교과목이죠. 그리고 지역과 장소 기반의 학교 교과목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건 시도교육청이나 국가가 준 성취 기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소재로 하고 주제로 해서 새로운 우리 마을의 교과서를 만드는 형태죠. 현재 지금 교육부나 국가나 시도교육청은 초중학교에 관해서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묻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육과정을 나름대로 20%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준 학교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등급 교육법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 그 학교가 바로 자율학교라고 부릅니다. 자율학교. 예를 들면 광양제출고, 예를 들면 전남과학영재고등학교, 광주인가요? 영재고나 전국 단위 광역형 자사고, 그다음에 대한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자율학교들이고요. 이 자율학교의 제도적 범위 안에서는 교육과정의 20%를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순천시나 순천교육지원청으로 와보면 순천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중에서는 고등학교도 포함됩니다만 우리 마을 순천을 배경으로 한 혹은 순천에 대한 혹은 순천을 위한 순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그걸 개설할 수 있다라면 마을 운동가들은 정말로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학습 자원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손을 맞잡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또 다른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아마도 이 두 번째 패러다임, 바로 마을이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는 그런 철학을 한번 실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이 세 번째 패러다임, 저는 이걸 진정한 형태의 학교와 마을의 연결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학교 기반의 경제교육입니다. 이건 손가락에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하늘을 올라가는 만큼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엥? 아니, 학교라는 게 그게 지역의 경제를 반영해서 학교나 학급의 규모가 정해지는 거고, 근본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학교가 있는 거지, 학교를 기반으로 경제를 살린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학교는 전체 사회의 한 부분이지 어떻게 학교가 경제를 살리냐고요. 이 말은 교육이 경제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교육 관련자로서는 가슴이 뛰는 정말 환상적인 말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 학교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제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나 길러내라 이 학교에 있는 분들아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제대로 된 학교와 마을의 만남은 바로 학교 기반 경제 교육입니다. 이게 School Based Enterprise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entrepreneurship을 말합니다. 학교 기반의 기업가 교육을 말해요. 이 기업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기업의 오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키는 일으킬 기입니다. 일으킬 기. 그러니까 업을 일으키는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배움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업,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게 협동조합이 인제 이런 형태의 한 예시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이 지역사회 경제와 커플링이 되면서 지역사회 경제가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에 기반한 학교 교육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에 맞는 인재가 지역 경제를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바로 이 경제와 학교 간의 지역 경제와 학교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학교는 지역 경제의 심장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 지역 사회는 학교에서 이렇게 길러지는 혹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 학교의 배움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그 발전시킨 사람들이 학교를 흘러와서 다시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가 계속 맞물려서 학교와 지역 사회가 맞물려 들어가는 건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이게 꿈 같은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피츠버그 같은 도시들 되게 공업화된 도시였죠. 뭐 북유럽의 도시죠. 말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광산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제조업이 지역사회에서 몰락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업을 창출하면서 도시를 마을을 재건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산이었는데요. 진짜 이 마을을 제과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 마을에는 과자를 만들 수 있는 제과와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와 같은 제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초중학교에서 예를 들면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빵과 관련된 혹은 제과와 관련된 인재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고 그들이 그 지역에서 제빵 혹은 제과로 특화된 인력들이 그 지역에서 뭡니까? 특화된 음 예를 들면 제과 혹은 제빵과 관련된 제조 기반의 마을을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나 경제 방식에 적응하는 인재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학교 기반 경제 교육이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제 고향이 하동이기 때문에 순천시라는 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큰 누님은 저한테 "야 순천에 있는 나이트에 놀러 가자." 이야기도 합니다. 홍답진한 누님이. 우리 하동에서 보면 순천은 도시입니다. 시장 보러도 가고요. 근데 순천은 사실은 어 전남에 있는 동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지만 전남 중에서는 상당히 공업화되어 있는 도시고요. 제도업이 좀 발달된 도시라 볼 수 있고 자연 환경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제가 볼 때 순천은 매력이 있는 정말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의 이제 현재의 산업 구조 뭐 관광업, 제조업, 농수산 많겠죠. 여기에 잘 적응한 인재뿐만 아니라 순천에 있는 민관 학이 결합된 새로운 학교 모델을 통해서 순천의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일구는 인재를 키워보는 것. 이게 바로 지역사회 기반의 경제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허브나 센터 그다음에 마을이 곧 학교다. 학교 기반 경제교육. 이 세 가지는 우리는 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토론을 해 보면
서로 화가 나고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 SB까지 이 연속 체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맞고 틀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역과 학교 혹은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학교 담장 안에 있는 분들은 왼쪽 이야기가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밖에서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아이들에게 암과 삶이 일치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혹은 참사리 창교육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제일 오른쪽에서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학교 교육은 폐쇄적이고 변화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곳이죠.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세 가지의 상이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손을 맞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도와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와 선발을 통한 적재적소 인력을 양성해서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삶과 학교를 일치시키면서 지역사회에 건전한 이념이나 가치를 제공하고 또 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전수하는 기능. 또 다른 말로는 학교가 마을에 바로 사회자본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플랫폼 혹은 터미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외국 연구들을 보면요. 학교와 마을을 혹은 마을과 학교를 성공적으로 연결시킨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실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혹은 내러티브를 귀담아 듣고요. 그들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도출했습니다. 여기 보면 도교육청의 장학사분들 또 교감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주로 오늘 이야기는 교원들입니다. 마을운동가나 학부모나 시민들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학교 안에 있는 분들이 혹시 청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그래 이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된다라면 오늘 그 전북의 무랑벌 선생님으로부터 CCLB라고 하죠. 그 선생님으로부터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야, 이동성 교수 너 우리 마을운동가 혹은 주민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마을 학교를 연결하는 것도 한번 봐줘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쪽에 있는 전주에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학교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시고 어떠한 교훈들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학교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점입니다. 자, 첫 번째, 작은 학교 혹은 학교를 마을의 학습 센터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이반 일리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반 일리치가 강조한 건 그 사람은 탈학교론이죠. 아마 시민운동, 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은 일리치 이야기 들으면 속이 시원할 겁니다. 배움은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학교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말살시키기 때문에 이반 일치는 디스쿨링, 탈학교론을 강조했죠. 그리고 마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의 학습망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마을이 하나의 러닝 웹, 학습망이고요. 그 안에 학교는 교육을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부분인 거죠. 풀뿌리의 한 지점인 겁니다. 리즘에 불과한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학교를 마을의 러닝 센터, 학습 센터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파란 상자를 보면 기존의 방식, 보상 교육은 안 된다는 거죠. 음. 비교적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교육 복지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뭐 문화 자본을 준다든지 교육 기회를 확장한다는 등의 주로 보상 교육 차원에서 이 소규모 학교 혹은 다소 좀 살기 힘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줬어요. 네, 그런 식의 시혜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마을과 학교를 협력해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겁니다. 사회적 자본. 이 사회적 자본은 크게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신뢰는 뭐냐면 아이들이 마을과 학교를 오가면서 부모나 이웃으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그들로부터 속해 있고 그들이 나를 믿고 있다는 그러한 정서적, 심리적 관계에 놓여 있는 걸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 이론이 유명하죠. 한 아이에게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신뢰해 준다면 그 아이는 결코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죠. 회복 탄력, 레질리언스,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두고 지역 주민이든 학부모든 교원이든 간에 그 아이를 믿어주는 것. 그리고 교원과 지역 주민과 학생이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호혜적인 규범입니다. 사실 시골학교 가보면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시골에 있는 학부모 지역 주민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 돈 벌러 왔어요. 아침 8시 40분에 와가지고 학교 담장 안에 지역에서 마을에서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학교를 왜 늦게 오는지, 밥은 먹고 오는지, 옷에 냄새가 왜 나는지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가서 정해주는 교과서 들고 학교에서 했던 방식대로 가르치고 4시 40분 되면 학교에 있는 차가 6대가 다 빠져나가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일하러 온 거고 그냥 뭐 섬처럼 학교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지역 주민들은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겠죠. 뭐 직업인이고 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선생님들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공무원이고 한데 나도 가정이 있고 집에 얼른 가서 애기들 밥도 챙겨야 되고 또 그 내 개인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아침 9시와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거는 교원으로서 당연한 권리고 한데 이걸 왜 동네 주무인 학부모들 서운해하세요? 그럼 제가 학교 선생이긴 한데 지역에 집을 짓고 그냥 주민으로 평생 애들 교육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규범이 작동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철수야, 이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는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야. 그리고 공부는 해야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네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앞으로 자라났을 때 컸을 때 공부를 못해서부터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혹은 또 더 깊이 있는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집에 갑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공부는 필요 없다." 그래요. "야, 어차피 나 인마 우리 집에 있는 복숭아 농사 지으면 되니까 공부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인제 이 아이에게 어떠한 삶의 가치론과에 대한 그런 규범을 이 학교나 마을에 있는 분들이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래요. "야, 너 맨날 그 공부 안 하면 내가 순천에 있는 남아 가지고 촌놈 될래? 야 열심히 해 가지고 뭐 광주로 임마 서울로 가야지." 뭐 이게 뭐 너 그렇게 졸면 너 뭐 순천에 임마 저 임마 시장에 있는 이제 양파 파는 아줌마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순천에 나오면 크게 문제 있는 것처럼. "너 평생 순천에 처박혀 살래?" 막 이런. 근데 뭐 마을 운동과 지역에 얻어맞는데 "야 우리 마을을 사랑해야 돼. 너는 우리 마을의 지역인지 하면 좋겠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애는 뭡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규범에 대한 어 이런 어느 정도의 공유가 없다라면 학교와 마을 연결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인데요.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교육적 성장을 하는데요. 선생님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뭐죠? 그것이 안 배울 맞으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음소거가 돼서요. 음소거 예,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지금 들리나요? 예, 잘 네, 들립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마을 운동가나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질 높은 배움을 할 수 있게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일이 가르치기보다는 아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 연결이란 기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이에게 배움을 촉발할 수 있는 연결자, 아이에게 뭐가 가치로운가에 대한 규범을 전수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체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마을과 학교를 연결할 때 교원들, 우리 선생님들, 교장 교원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마중물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이런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뭔가에 물꼬를 터야 돼요.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시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큰 물통에 밖에 물을 빼내려면 호스를 넣고 이렇게 마중물을 빨지 않습니까? 근데 빨다 보면 늦게 호스를 떼면 물을 꼴깍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방아쇠가 되거나 마중물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암만 생각하더라도 누가 이걸 방아쇠를 당길 거냐 했을 때는 선생님들의 참여, 헌신,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선생을 10년 했지만 선생님들은 굳이 마을과 만나지 않아도 봉급 나오고요. 학교 안에서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학교 안에서 가르치기 힘든데 마을과 만나서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잡하고. 마을 밖에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파악해야 되고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야 되고 엄청난 일이죠. 엄두가 안 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있는 분들 학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자꾸 보수적이고 저렇게 저항하려고 하지? 그게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럼 밖에 있는 분들은 야 선생만 힘드냐? 밖엔 더 힘들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대한민국 교사들은 요새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방아쇠를 당겨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건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먼저 학교 밖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정말로 반갑게 맞아주셔야만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민주적 거버넌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치란 말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거죠. 학교가 스스로 삶을 다스리든, 그러니까 학교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들이 서로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리는 방식으로 해야만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자립과 상생을 통해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로 스스로의 삶을 다스리는 방식 혹은 그 철학 안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없이 학교가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착취하려고 한다든지 학교 밖에 있는 평생교육 단체가 학교를 점유하려고 하면 손뼉을 치기가 힘든 겁니다. 다음에 학교와 마을에서의 삶을 교육과정에 연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바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이 형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인적 물질 자원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거. 두 번째, 지금 제가 이제 미래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죠. 야, 마을이 바로 학교의 교육 과정이다. 그러니까 마을을 아이들이 직접 배우면서 마을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우리 지역사회 순천의 문화적 자산, 우리 순천 지역의 독특한 에토스, 규범, 그리고 우리가 신천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정당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정말 순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소속감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띠를 이루면서 하나의 시민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암과 삶을 연결시키는 이 과정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기초 기본 교육의 강조입니다. 이 부분은 교원이든 마을운동가든 학부모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딸은 잘할 거라고 학교와 마을을 연결해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지역을 잘 알 수 있고 지역을 사랑하게 하는 아이들을 키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을 봤더니 옆에 있는 광양시 아이들보다 좋은 대학을 공부를 더 못해요.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공부를 더 못한다고요. 우리 딸에는 정말로 아이들의 암과 삶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옆에 있는 순천이나 구례군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한다면 열심히 했지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기초기본교육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을에 연결하기 위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지역을 잘 아는 시민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학습을 통해서 지역의 시민이 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인재를 기르는 거죠. 우리가 하려는 노력들은 결국은 학력 신장입니다. 제대로 읽고 쓰고 세마는 기초 학력뿐만 아니라 이 기본 학력이란 미래의 삶을 열어줄 수 있는 역량을 말해요. 자기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식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고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꺼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특히 관가에서는 안 되는 거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자기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을 배워야 되고요. 그게 제대로 읽고 쓰고 셈하고 그다음에 높은 학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는 이 활동이 정말 아이들의 기초 학력과 기본 학력에 도움이 되는가? 다른 말로 고등학생이면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수능 시험을 더 잘 보게 하는가? 중학교 같으면 실제 중간 기말고사를 더 잘 칠 수 있는가? 이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 활동하는데 어떻게 기말고사를 잘 봐요? 잘못된 활동이에요. 그건 그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마을과 학교를 연결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결해서 배움의 질을 높이는 거고 그 배움의 질을 통해서 뭡니까? 아주 훌륭한 인재가 지역을 살찌우는 거죠. 자, 그다음은 교원의 헌신과 학부모의 신뢰입니다. 교원의 헌신은 말씀을 드렸고요. 학부모의 신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작은 학교를 연구한 지가 10년 됐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학교와 마을을 연결했던 학교들의 상당수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괜찮은 쌤들이 5년, 10년 후에 전부 다 다른 학교를 갔을 경우. 두 번째는 교장쌤이나 혹은 깃발이 될 선생님이 독주해서 간 학교. 세 번째는 학교와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그분이 이장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시면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했던 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다른 지역사회로 떠날 때, 또 학교 안에 있는 교원들이 학교 밖에 있는 분들을 단순한 자원 내지는 보조 인력으로 인식했을 때,
이런 유형들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학교와 마을의 연결고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역으로 어떤 학교들이 학교와 마을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나 봤더니 바로 이 empowerment, 권한부여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학교 밖에 있는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나 시민들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로 초빙하는 겁니다. 이 말은 편성 운영권을 지역 주민한테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은 교원에게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내가 다가 아니라 지역 밖에, 우리 학교 밖에 있는 분들이 이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5년, 10년 뒤에 선생님이 떠나더라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다른 말로는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교육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는 뭡니까? 학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선생님들이 다 떠나고 나면 새로운 선생님들이 유입되어 오겠죠? 그런데 선생님들 표현입니다. 별난 학부모, 별난 지역 주민, 별난 마을 운동가 때문에 그 학교에 발령나는 순간 운동권을 다시 구두권을 다시 매야 돼요. 왜? 만만치 않은 학교예요. 저 학교는 학부모들,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 강하고 멍하게 있다가는 오히려 교사로서 정말로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이 학교 발령나는 순간 야 큰일 났다. 저 학교 엄청 열심히 하는 학교인데 저 학교는 진짜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안 하면 샘으로서 진짜 살아나기 힘들어. 이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 선생님들이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을 다 위임했다는 거죠. 교원들이 우리 이 구강 구조에 일하면 학부모나 지역사회는 잇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새로운 이가 오더라도 잇몸이 다 무너지고 나면 학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 바깥에 있는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동행하려고 해야 되고요. 동반자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던 것 같아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이런 말이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손을 잡을 때 선생님도 속상할 때도 많고 지역 주민들, 마을운동가도 속상하실 때 있겠죠. 어떻게 학교와 마을이 그렇게 분리된 두 기관이 어떻게 박수가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에 그 고통보다 더 정확한 말은 학교와 마을을 결합할 때 생길 수 있는 모호함입니다. 이게 진짜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게 맞아? 도대체 교사의 역할은 뭐지? 학교와 마을을 연결할 때 교사의 역할은 뭐지? 마을운동가의 역할은 뭐지? 학부모의 역할은 뭐지? 이와 같은 이 모호한 역할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 결코 무지개는 없습니다. 진짜 잘된 지역도 끊임없이 주민은 주민대로 고민, 운동가는 운동가대로 고민,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들 고민의 연속체일 뿐입니다. 결코 파랑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모함을 인내하는 과정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의 연대, 그다음에 학부모, 선생님, 지역 주민과의 연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있어요. 학교와 마을을 연결할 때 특히 작은 학교들이 많죠. 그 연결에서의 핵심은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예요. 저는 마을운동가 혹은 시민들,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위한 소규모 학교나 혹은 마을학교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 운영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 아이가 정말 기초 기본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적인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바깥에 있는 보다는 전문가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되 선생님들도
내가 갖고 있는 교육 과정과 교수법과 평가에 대한 그런 관행과 방식에 잠시 괄호를 치고 학교 밖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망고부분의 진리 같은데요. 배는 집구석에서는 가장이 좀 잘해야 돼요.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장이 잘해야 돼요. 학교도 좋은 학교든 여지없이 희한하게 좋은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좋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많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장 선생님들을 좋은 교장 선생님 모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교장 선생님이 되게끔 자격도 줘야 될 것 같고요. 좋은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키우는 역할을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할 때 교장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그런 역할, 교장 선생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 기능, 그분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감님들은 이렇게 학교를 말 연결할 때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는 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